산후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산후 우울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산후 우울증은 출산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죠? 출산째.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이제 낳은 거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오는 우울증이라 해서 우울증인 거야. 자, 그럼 출산을 한번 쏙 빼놓으면. 자, 한번 봅시다. 신체, 몸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마음이 구성되어 있고, 인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표현을 하죠.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 개의 그림을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항상 볼 때 인식에 들어오는 것에 기분 나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이게? 스트레스잖아.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울감이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에 우울감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우울감은 인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울감은. 그런데 요 들어왔던 것이 기억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이 하나의 상처가 된다. 그러면 이 상처가 작용을 할 때 보통은 보면 기억을 무의식이 끌고 와서 의식에다가 감정과 함께 그 어떤 특정되어 있는 이 상처를 의식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왜? 치료를 하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를 합니다. 무의식은 뭘로 작용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아파지고 그 특정한 거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상처가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게 되면서 분명히 감정은 끌고 왔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치료를 못해.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의식에서 그 감정을 계속 느끼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계속 느끼는 거야. 결국은 우울증은 우울감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 출산하고 난 다음에 또는 임신해서 또는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과연 증상이 나타날 것이냐 한번 유심히 봐봐요. 어디에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증상이 여기 자체가 계속 우울하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에서 봤죠.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들어오는 걸 인식하는 게 어때요? 잘 인식을 하려고 들진 않아. 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는 표현들 이것도 잘 안 해. 어차피 치료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도 잘 안 해. 요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출산하고 난 이후에 내 아이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는 몰라. 일단은 힘들고 이 의식에서는 감정이 계속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는 거 또는 우울해. 그리고 막 갑자기 그냥 혼자 막 슬퍼. 그냥 혼자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이 의식에다 전달이 계속 감정을 전달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뭐 혼자 막 울어. 왜 울어? 그냥 슬퍼. 왜 슬픈지 모르겠어. 그냥 슬퍼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거야.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그때 만약에 여기에 아이가 내 눈에 들어왔어. 내가 낳은 아이가 내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얘 때문에 내가 슬퍼지는 거야. 돼버리는 거야. 그때 만약에 남편이 들어왔어. 그러면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 때 나오는 이 자체, 이 우울감이 인식 때 들어오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것 때문에 또는 들어오는 게 없어.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막.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자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한테 탓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게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 근데 여기에 뭔가 남편이 나한테 또는 아이가 나에게 찡찡거리고 울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애가 막 울어. 난 굉장히 우울해. 뭐 때문에 우울하게? 아이가 우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그럼 아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우는 거를 멈추게 하려고 들어요. 보살피는 게 아니라 멈추게 하려고 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래야 내가 안 우울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왜? 의식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여기에 들어왔잖아. 원래는 들어와서 여기 기억됐다가 무의식 끌어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능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우울감을 분명히 느끼긴 느끼는데
인식대에 들어오는 것에 이 우울감의 원인이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일까? 울고 있는 아이가 잘못됐을까? 이상하지?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울고 있는 아이도 잘못된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되어 있냐? 딱 하나야. 무의식이 상처를 넘겨주지 못한 채 감정만 넘겨주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식에 들어오는 것이 울고 있는 게 인식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에서는 그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우울한 것이 인식에 들어오는 탓으로 돌려지는 증상이 하나 나오겠죠. 인식이 어떤 게 원인이야. 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기 우울한 원인이 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상대방을 일단 탓하기 시작해. 보이는 쪽쪽 탓해. 보이는 쪽쪽.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 나. 왜? 우울하니까. 슬퍼. 왜 슬퍼?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슬퍼. 그냥 보기만 해도 슬퍼. 그런데 그 아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슬퍼. 왜 슬퍼져야 되느냐? 바로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이 지금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근데 인식이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만사다 귀찮아. 만사다 나 귀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이 안 되면 원인은 어디 있다? 자기 자신이라고요. 이걸 자책이라고 해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책이 되는 자책이. 자기가 못 나가지고 이렇게 나와놓고 자기가 못 나가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힘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산후 우울증 증상을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상대가, 즉 인식에 들어오는 게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그렇게 해. 생각을. 그렇다고 누구한테 표현하냐? 표현도 못해. 안 해. 표현을 잘 안 해. 그러면서 이 표현을 할 때 유일하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항상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무의미하거든. 표현. 왜? 치료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하지. 그러니까 괜히 뭐가 나와. 괜히. 표현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우울한 거를 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가 슬퍼. 그럼 슬픈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슬프면 슬픈 표현을 하고, 울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는 거야. 이런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걸 멈추려고 드느냐? 딱히 그것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도.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아예 이게 차단이 돼가지고 무기력해. 즉 표현도 안 해. 아예 표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 무기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아니면 뭐를 표현하니까 네 번째는 슬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를 그냥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자기 생각을 늘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후 우울증 증상의 공통점이라 그러면, 우울증 증상이야. 이 증상이라는 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인식이 원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인식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 우울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자기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두 개는 인식의 증상이고, 인식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증상이야. 이거는 산모가 출산했던, 바로 출산한 사람이 산모라 그러잖아 우리가. 왜? 이 산모가 느끼는, 바로 인식에 들어와서 느끼는, 산모 자체가 느끼는 거야. 요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 표현은 누가 느껴요? 산모가 느끼는 게 아니야. 상대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상대, 즉 남편이 됐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됐던 그 사람이 아무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진짜 애 안고 가만히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게 산후우울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증상이. 또 하나는 계속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난다든가,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돌겠어 지금 내가. 이건 누가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즉 상대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느끼는 거야. 이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모가 옆에 있어.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아예 표현을 안 하고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이걸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이때 표현될 때 많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요 감정을 표현하잖아. 자기 감정을. 그러면서 요건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 자책을 하면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상대 인식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 감정을 표현하느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표현을 아예 안 할 때는 몰라. 표현 안 하는 것도 우울증입니다. 아예 표현 안 하는 것도 우울증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을 거야. 말이 있고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동을 어느 하면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이 인식에 들어온 거를 원인으로 탓하면서 표현을 하는지를 보면 돼. 이거는 상대만이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못 느낀다니까. 왜? 무의식이 그냥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끼는 거. 그런 산모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산모다. 내가 만약에 산모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돼? 인식은 이건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이쪽은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인식이 들어올 때 내가 자꾸 누군가를, 내 기분을, 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일단 이게 1번이겠죠. 내가 계속 우울해. 뭔지 모르지만 자꾸 슬프고 답답해. 그런데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고 있던가 아니면 누구에게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 남편, 시댁, 친정, 기타 누구의 탓으로 자꾸 내가 돌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됐던, 예를 들어 친정어머니가 됐던, 시어머니가 됐던, 또 남편이 됐던, 가장 가까운 남편이 될 수도 있지. 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관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모들 어쨌든 진단할 거 아니야. 그런 관계자들이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아무 표현을 안 해. 이것도 이 사람 우울증이구나. 그 다음에 또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책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 인식에 들어온 걸 가지고 계속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 아프고 힘들고 슬픈 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산후 우울증은 그 증상을 반드시 표현을 해. 아예 표현 안 하는 것도 표현이라니까?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건 그나마도 낫지. 표현하는 건 그나마도 나아요. 더 위험한 건 뭐예요? 표현을 안 하면 아무도 몰라. 표현을 안 하면.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야. 만약에 내가 표현을 안 하고 있어. 표현 안 한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무의식이 억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억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확 폭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인식이 원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인식 원인을 없애려고 들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인식의 원인을 없애려고 들질 않아. 그나마 인식의 원인을 없애려고 들지 않아. 슬프긴 해. 근데 계속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 탓으로. 처음에는 아이 탓으로 돌렸다가 이번에 남편 인식 때문에 남편 탓으로 돌렸다. 누구 탓을 했다. 막 울고 불고 막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우울증이야. 화가 막 나고 신경질 나고 이유를 몰라. 자기 자신의 탓인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식의 탓인지 원인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자꾸 하고 있어. 그게 하면 할수록 물론 더 확대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를 더 키우진 않아. 그런데 표현을 아예 안 하고 있어. 무기력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인식의 원인이 있고 자기 자신의 원인이 있을까? 만약에 자기 자신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꽉 눌러놨다가 이거는 내 탓이야, 이건 내 탓이야. 내가 막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다가 꾹 눌러놨다가 이게 탁 터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자해를 한다든가 자살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되는 거야. 눌러놓는 게 더 힘들어. 근데 만약에 이게 자기 탓이 아니고 아이 탓이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기 쉽지도 않아.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 이게 만약에 남편 탓이면 막 이혼하려고 해도 못 견뎌. 막 본인이 눌러놓는 게 더 힘들어. 눌러놓게 되면 터지거든. 눌러놓게 되면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기력하다
무기력하고 뭐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도록 해줘야 돼, 일단. 표현을 해야 이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고, 뭐라고. 이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라포에는 관심이에요, 관심. 이때는 손 한 번 잡아주고, 한 번 안아주고, 따뜻거려주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이 우울증 중에서도 산후 우울증은 특히 더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이따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하는데,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우울증이다 아니다를 금방 판정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눈에도 이제 보일 거야. 그러면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모를 딱 보고서 몇 마디 말만 나눠보게 되면, 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있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그냥 가서 꼭 한번 안아주고 다독다독.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표현을 하기 시작해. 열어줘야 돼. 표현하도록 열어줘야 돼. 그 사람. 근데 이게 표현이 되고 있어. 그럼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줘야 돼.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야 수습을 해 나갈 수가 있어. 심리는 원래 그렇거든. 작용 자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산후 우울증의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많아. 우리는 심리적 관점, 즉 마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인을 그렇게 먼 곳에 너무 많은 걸로 찾을 필요가 없어. 간단해. 자기 자신이 볼 때, 그 다음에 상대방들이 볼 때 아예 표현 안 하던가, 표현을 하더라도 인식하는 걸 원인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원인이 돼서 표현할지, 이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아, 우울증이구나라는 거를 즉각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 그냥 지나쳐. 그냥 지나친다고. 이 우울증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라 해서 일시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방을. 이게 우울감에서는 반드시 인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울감에서는 인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에서는 이 무의식의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우울감은 전혀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이구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빨리 알아야 뭐 치료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증상을 딱 보고서 우울증이구나 아니구나를 빨리 판정해야 돼. 언제 우울증 척도 검사하고 앉아있어?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그럼 벌써 이미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딱 보면, 아,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는 게 내 머릿속에 싹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은 배웠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 이 사람 우울증이구나, 이 증상만 봐도 우울증이구나. 너무 단순해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즉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봐도 이 사람이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체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 생각보다.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